핫플랩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 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올해 가장 강한 상승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유가가 이 수준까지 올라오면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한 유가 반등인지 아니면 2차 인플레이션의 시작인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의 의미, 중동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리와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영향,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신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유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국제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입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사실상 글로벌 에너지의 핵심 통로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군사 충돌이 확대될 경우 원유 공급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가 상승은 단순한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공급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가는 실제 부족보다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 문제는 에너지 가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본 비용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 전기료, 생산비, 항공운임, 식료품 가격, 이 모든 것이 시간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촉매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드는 동시에 일부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이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까지 조금씩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 상승을 단순히 중동 뉴스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더 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인플레이션의 기억입니다. 2022년에도 유가 상승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물가 폭등, 금리 급등, 주식시장 하락, 이 3가지가 연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 물가, 기업 비용, 이 3가지가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에너지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업종별로 영향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에너지, 조선, 방산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해양 플랜트 투자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압박을 받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 유통, 내수 소비 업종입니다. 연료비와 물류비가 올라가면 마진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업종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가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9100달러 사이에서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일시적 리스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11만 120달러까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2단계부터는 2차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급등하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글로벌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도 유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국제유가의 100달러 유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 채권시장 금리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금융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공급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주식시장에서도 업종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단기 충격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핫플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